14강에서는 해독 비만 관리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독 관리 그리고 비만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주간 해독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실습 과정에 대한 실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독 관리하기.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를 배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독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독소의 종류,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의 종류는 신체적인 독소와 마음의 독소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 독소를 살펴보면, 신체적 독소는 내독소와 외독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독소는 에너지 대사 시 발생되는 그러한 독소가 되겠는데, 활성산소라든가 젖산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 과정, 즉 섭취 에너지와 소모 에너지의 그 비율에 의해서 발생되는 과도한 지방과 내장 지방에 대한 것도 이제 독소로 분류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독소들이 많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외독소는 외부에서 몸 안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에 오염되는 것들, 일산화탄소라든가 중금속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토양 오염, 농약, 제초제, 방사선 등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바다, 생선을 통해서 이제 오염되는 것들,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페놀 등, 그리고 화장품, 주방세제, 또 음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음식, 화학, 첨가제 같은 것들도 아주 무서운 독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초과한다 그러면 체질과 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트리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체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도사, 바타, 피타, 카파가 어느 쪽으로 이제 많이 쏠려 있느냐, 그래서 지나치게 쏠린 쪽으로 이제 독소가 생겨난다는 것이고, 여기서 피타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의미하고, 여기서 바타라고 하는 것은 차가움, 카파도 이제 차가우면서도 습한, 기름진, 이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이 많다든가, 또 지나치게 차다든가, 또 지나치게 습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독이라고 하는 부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분 대사 장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이제 정강이, 발, 얼굴 이런 데 붓기를 이제 의미하고요. 이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수분 대사가 장애를 일으키는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혈액순환 부조라든가 냉증, 염분 과잉 섭취, 호르몬 변화, 오랫동안 서 있는 것들, 또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다 원인으로 작용하고요. 이 수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법으로는 생활습관 개선, 칼륨, 오이, 팥, 수박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잉어, 호박, 옥수수차 이런 것들 다 이뇨제입니다. 소변을 잘 보게 만들어서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는 것, 그리고 이제 땀을 잘 못 흘리는 분들 발한요법, 그 다음에 커피도 이뇨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조절해서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또 어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전, 끈적끈적한 걸쭉한 피 이런 걸 의미하는데, 나타난 증상을 보면 이제 근 수축석의 통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 입술이 암자색을 띠고 수술이 차고, 그리고 안면 홍조, 그리고 현기증, 생리불순, 생리통, 거친 피부, 요통, 비만, 어깨 결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생하는 기전은 혈액순환이 악화되고 내장 기능이 저하돼서 내장 연관통, 연관 증상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는, 이렇게 특히 이 통증을 많이 주로 일으키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냉증, 차가워서 생기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자혈 신경 실조, 타박상. 어혈 같은 경우에는 타박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딪혔을 때, 넘어졌을 때, 이런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제거해야 어혈이 완전히 제거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단 음식, 찬 성질 음식 이런 걸 줄이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당근, 홍차 이런 것들이 다 혈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피, 생강 이런 것들도 따뜻하게 해서 차가워서 생기는 어혈을 풀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비자세, 조격, 나비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복부 어혈을 풀어내기 위한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요가 자세고요. 조격이나 반신욕, 전신욕들은 이제 수치료죠. 따뜻한 물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어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주독. 이 주독은 이제 술로 인해서 이제 해를 입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에 이제 부담을 주는 거고, 마음의 병을 일으키죠.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적당히 마시게 되면 오히려 HDL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문제죠. 그래서 이 알코올은 들어오면 위에서 간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을 간에서 분해를 하는데, 이제 분해 과정이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것으로 변해가지고 이것을 분해해야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로 이제 분해가 된 것을 다시 이렇게 분해해 줘야 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 숙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제 뻘개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통을 일으키고 구토나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원인은 이제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이 문제죠. 그래서 심피질이 지각을 해서 변형계에 영향을 주고 중내, 연수,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분을 섭취하고 미네랄, 단백질을 섭취하고 과일,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겁니다. 감립차, 강황. 이 강황은 이제 울금도 비슷한데, 이 커큐민이라고 하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이제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이제 이것이 글루타치온도 몇 개 항산화 작용을 해가지고 아세트알데히드를 해독하는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산은 이제 피로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통증의 원인이 되고 냉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깨 결림이나 요통, 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너지 대사가 무산소 에너지 대사시 이제 주로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젖산이 근육에 축적이 돼서 혈관을 압박하고 혈액순환을 이제 막아줘서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원인으로 작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으로는 비타민 B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가벼운 운동, 피로를 회복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섭취하고 이제 아로마 이제 오일을 사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제 라벤더나 또는 로즈메리는 순환을 촉진해주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사지도 하고 목욕도 하고 흡입도 해서 이제 젖산을 이제 몸에서 풀어내는 그러한 작용을 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이제 가장 큰 어떤 독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산소는 전자가 짝을 이루어야나 짝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이 활성산소라고 하고 자유라디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물질로부터 수소나 전자를 빼앗기거나 산소를 얻으면 산화, 그리고 그 반대이면 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적당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살해하는 면역물질의 그 어떤 중요한 그 무기로 사용이 되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활성산소가